네,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에 이서구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편입된 종목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CJ CGV 지속적으로 관객이 늘어난다라는 점, 그다음에 팝콘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또다시 또 히트작이 또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늑대소년인가요? 예, 또다시 히트작이 생기면서 모멘텀 거리가 좀 더 진행되는 그런 흐름 안에서 CJ CGV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잠시 차트를 보시면서 그럼 현재 어떻게 또 진행을 해보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CJ CGV, 예, 한 종목씩 살펴보죠. 일단 CJ CGV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앞에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저희가 편입했을 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요. 거래량이 터지는데 이 21선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안 터집니다. 저희 포트에서는 이 35,000원 목표가 달성함으로 인해서 제외가 되는데요.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 실현하고 나머지 반은 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서 한 20만 주 이상의 장대 양봉이 선다면은 그때 나머지도 좀 확인하고 매매하는 전략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포트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저희 포트에 5종목이 되면서 4종목이 되는데 나머지 4종목에 대한 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슈프리마 오늘 좀 상승폭이 큽니다. 그러면서 4.7%의 수익률. 오후 1시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최근에 편입했었는데 약보합 약 1.8%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강약품이 지난 금요일 좀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2.5%의 손실로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NHN을 말씀을 드렸었죠. 바닥 따지는 국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종목씩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NHN 예, 잠시 살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이 라인이라는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기대감, 기관에서 상당히 지금 이슈 정도로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단부의 녹색선이 기관의 매매 동향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대감은 아주 유효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포트에서는 약 1% 정도 수익으로 좀 잡히고 있는데요. 이 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박스권 안에 하단부에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 그리고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이 라인이라는 부분에서 게임이 출시가 된다면 모멘텀이 생긴다는 점 그렇다면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 부강약품인데요.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유 관점 혹은 저점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음봉이 나왔습니다. 모 창구에서 갑자기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일반 개인의 매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본 상황에서는요. 하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특히 이 기관과 외국인이 최대의 매수율, 보유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러면은 상단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박스권 하단부에 지금 와가지고 반발력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은 보유 관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박스권 하단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종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CJ CGV는 목표가에 도달했지만 빼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대로 유지합니까? 일단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은 반 매도 이익 실현하고 반은 가져가시되 저희 포트에서는 목표가 이미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미리 저희가 목표가를 상향을 안 했기 때문에요. 일단 제외된 것으로 하고 오늘 새로운 정보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CJ CGV는 이서구 부장이 가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정해놓은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하되 기업이 나쁜 건 아니고. 그럼요. 그렇죠? 예. 저도 주말에 영화를 2편을 봤죠. 네.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와이프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떤 살인자 관련된 이야기와 앞서 말씀하신 늑대 관련된 이야기의 영화를 봤는데 흥행을 할 수밖에 없겠거든요. 여자분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 우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보면 좀 그런데 네. 영화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연관성이 있어서 최근에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생활 속의 주류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CGV는 목표가에 도달했지만 일단 반반 전략. 그러면 하나가 제외되면 또 하나가 들어온다는 것 같은데 네. 포트폴리오 전략과 함께 네. 다시 이야기 나눠볼까요?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번 주 어떻게 가져갑니까? 예, 지난주랑 똑같아서 말씀드릴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이원화 전략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뭐, 지금 자금이 좀 크신 분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이거 매수 뭐 10% 올라간다. 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걸 갖다가 많이 담을 수가 없거든요. 간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최근에 그런데 압축된 흐름이 좀 기관과 외국인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소위 똘똘한 놈 제일대로 골라서 한번 가져가는 전략, 중소형주. 다만 1900포인트 아래에서는 대형주, 중대형주, 특히 옐로칩이 최근에 하락폭이 많이 나오면서 좀 저가 메리트가 생겼는데요. 이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굳이 버리기보다는요,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원화된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원화 강세 수혜 차별적으로 음식료 쪽으로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항공이라든가 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 주가에서는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1,100원대 이하에서는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좀 저가 매수도 관심을 가지고 진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하고 차이는 없군요. 원화 강세 수혜주에 네. 대한 포트폴리오 편성.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놓고 보면은요, 외국인 뭐 매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기관에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강약품이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런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에서 한 종목 골라봤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은? 네, 오늘 한 종목 목표가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최근에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전반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테마 전반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3분기 실적. 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4분기도 좋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입안된 상황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뒷받침된 수급이 있느냐, 이 세 가지에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삼아야 되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의 뉴스를 제가 지난 주말에 쫙 둘러봤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특히 공통점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죠. 먼저 월성 원전 1호기 올 들어서 4번 가동을 중단했었습니다. 이것이 10월 30일에 뉴스가 좀 나왔었고요. 영광 원전 5, 6호기 연말까지 가동이 중단된다. 그래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생겼다. 이것이 11월 5일자 지난주의 뉴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올겨울 전력 대란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 그동안 좀 나타났었는데요. 주요 쟁점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제가 투자 아이디어로 삼은 것이요. 이 대통령이 동절기 전력난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즉 블랙아웃이라는 것이 또다시 표면 위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일어날 것 같고요. 시나리오적으로 보더라도 정부의 투자가 이쪽에 집중이 된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만 하죠. 스마트 그리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리드의 대장주로 LS 산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LS 산전 잘 아시죠? 네. 네. LS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LS 전선이라든가 LS 산전이 있었는데 LS 전선이 LS로 넘어가서 상폐가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LS 산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 그리고 자동화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즉 전력에 관련한 이 기업이 선두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밀어붙일 만한 요건이 그린 에너지 사업이죠. 이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 에너지 사업에 지금도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을 살펴봤더니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좀 있었는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분기는 그러면은 과연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LS 산전 같은 경우는 관련 업황이 4분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호황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 성수기로 인해서 4분기도 기대할 만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런 부분은 기관과 외국인이 분명히 눈독을 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이제부터 저가 매수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다라는 부분인데요. 해외 쪽에서도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라크와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최근에 수주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내부적인 이런 스마트 그리드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수주도 개별적인 요건에 긍정적인 모멘텀거리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이 기관이 점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 하단부를 한번 보시죠. 맨 아랫부분을 보면은요, 빨간 부분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고요. 녹색 부분이 기관의 매매 동향인데요. 크게 보면은 박스권 안에 놓여 있는데 보유율,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율은 지금 최고치에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크게 보면은 주봉상에서 이제 큰 박스권의 상단부에서 물량 소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이번에 이 박스권 돌파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권이 돌파가 된다면은 상단부에 놓여 있는 그 다음 박스권으로 돌입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놓고 보면서 목표가까지 충분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서 삼아 보면은 지금 박스권 안에서 일봉의 흐름입니다. 상단부의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열흘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돌입을 하고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박스권 그 다음 상단인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박스권 하단부로 다시 돌입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놓고 본다면 6만 4천 원을 제시하면서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첨언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중소형주 그동안 많이 활성화됐고 코스닥 활성화됐습니다. 하지만 대형주가 아니라 중형주, 옐로칩 쪽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하나씩 좀 발굴해 나가면서 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좋지 않나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형주 한번 보시죠. 네. 중형주 이제 앞으로 꾸준히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자, 옐로우 칩이라고 하는 그 부류로 속해 있는 종목 중에서 오늘은 LS 산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략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서구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